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역주행의 비밀입니다. 인생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만 이뤄온 사람이 있을까요?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고 자기 자신을 불신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일어서려고 할 때 누군가가 손 내밀어 잡아준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실패했고 내 스스로가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막막한 그때 어떻게 스스로를 돌보고 어떻게 접근하면 역주행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오늘의 책 역주행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들며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보내는 책이기도 하죠. 그중 오늘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잘 들어두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롤로그. 많은 사업가는 빚더미 속에서 뒤늦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뛰어난 업적을 거두었고, 수많은 위대한 창작자들도 처음에는 혹평과 친구 삼아 지냈다. 그들에게는 실패조차 자양분이 됐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역설적으로 자신을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 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전에 내몰렸고 용수철처럼 짓눌렸던 그들은 실패 이후 더욱더 도약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에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더 나빠질 게 없었기 때문에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다. 단순히 노력하는 흉내를 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담보로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리고 상황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삶을 새롭게 바꿨다. 위대한 출발은 없다. 오직 위대한 결말이 있을 뿐이다.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예측하든 그 결과는 당신의 예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생각이 행동이 인생을 지배한다. 어둠 속에서 계속 어둠에만 강조점을 두는 사람은 남은 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도 빛을 찾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둠이라는 동굴에서 벗어나 환한 대지의 노곤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게 될 것이다. 실패도 자신이 빚었으니 성공도 물론 자신 손으로 빚어낼 수 있다. 그 믿음의 차이가 태도의 품격을 만든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이 명제에 맹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름길이다. 챕터 1. 실패를 타고나는 뇌. 호모사피엔스의 실패 본능.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많은 실패를 겪는다. 실패는 시도의 부산물과 같아 삶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와 마주한다. 설정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실패고 삶의 기준이 무너지는 경험도 실패에 속한다. 그렇다면 왜 실패를 하는지 생각해보자. 2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했다. 그들은 때론 느리게, 때론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켰고 현재의 인터넷 사회로 이어졌다. 20만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던 시간은 0.08%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수렵과 채집으로 보냈다. 수렵사회에 머문 시간 동안 우리 뇌는 그 생활에 최적화되어 발전했다. 그리고 이 명제는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됐다. 진화심리학 관점에서 우리 뇌는
밀림에서 거적대기를 걸쳤던 선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셈이다. 앞날을 예견할 수 없던 선조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기 위해 지방이 듬뿍 들어간 음식에 선호도를 키웠다. 지금의 우리 역시 지방이 듬뿍 들어간 고기에 열광하고 칼로리 폭탄 디저트로 채우기 바쁘다.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인정에 대한 욕망을 키웠고 그 무리 안에서 인정에 목말라 하며 SNS 세상에 좋아요에 목을 맨다. 동시에 집단에 위화감을 주는 누군가를 화두 삼아 연대하여 뒷담화를 일삼는다. 손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손실 회피 성향은 커졌다. 친구들의 재테크 성공담에 불안해하며 이익을 챙기려 코인과 주식에 과도한 투자도 하고 있다. 투자에 실패해도 과민성이 발휘돼 소심한 사람조차 또다시 헛된 용기를 발휘한다.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런 인류의 생존법은 뇌로 하여금 낯선 것을 선호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호르몬 도파민의 과분비 설계로 이어졌다. 추구하고 욕심내는 이 도파민은 산책길의 대형견과 같아서 잘 다스리면 야망과 비전이 된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메타버스 시대에 최적화된 것이 아니라 구석기 시대에 최적화돼 있다. 다행인 것은 논리적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 역시 동시에 키웠다는 것이다. 본능이 자신을 집어삼키기 전에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능을 인지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힘 말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부정 편향. 현재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려 애쓰지 않으면 곧 부정적 감정에 휩쓸리고 만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현실을 파악하려는 목적이 더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를 보지 못하고 일어나지 않은 위험을 두려워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삶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그러나 어둠은 결코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오직 빛만이 몰아낼 수 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 어둠에 집중한다면 결국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의 촛불이 돼 도파민을 연료 삼아 밝게 빛나야 한다. 자신을 빛낼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자신뿐이다. 챕터 2. 인생을 변화시키는 각성. 각성의 연료가 되는 열등감. 각성, 그것은 자신의 생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영역을 찾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가장 치열할 수 있고 가장 끈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각성은 유년 시절의 강렬한 기억으로 빠르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처럼 성년이 돼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시간의 차원이 아닌 감정의 차원에서 가장 각성으로 이끌기 쉬운 감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다. 열등감은 생각하는 이상에 비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때 사회와 사람과 상황을 부정하면서 이 감정을 해소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를 연료로 삼아 자신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태운다. 열등감은 우리의 눈앞에 놓인 허들이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지는 돌아서느냐 넘어서느냐 두 가지다. 우리는 돌아설 때 퇴보하고 넘어설 때 한층 더 성장한다. 후자가 바로 건전한 열등감이다. 챕터 6. 이제는 추월할 때. 추월을 위해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에 대한 흥미. 차원이 다른 수준의 추월을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 그 대상은 새로운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고독하다. 그들의 비전에 공감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창의성은 명료한 자기 확신과 고독함을 감내할 용기, 개인의 흥미와 개별적인 상황의 특수성이 조합할 때 나타난다. 스티브 잡스는 리드 칼리지 시절에 서체 수업에 빠져 다양한 서체를 매킨토시 컴퓨터에 적용하여 그만의 개성을 만들었다. 이처럼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기호를 산업에 조합하여 혁신하거나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영혼을 불어넣어 그 영역을 혁신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시각예술을 전공한 닉 우드만은 1999년 온라인 프로모션 회사 펌버그를 설립하였으나 크게 실패하고 만다. 기분 전환을 위해 호주에서 서핑 여행 중 손목에 장착할 수 있는 35mm 필름 카메라를 생각하게 됐다. 여행 후 간단하게 만든 시제품은 현재까지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고프로가 됐다. 우드만은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열정과 관심사가 자신을 타인과 다른 고유한 개체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 역시도 좋아하는 일이 가진 힘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지 않고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것이 두려웠다. 지금 내가 고프로의 CEO가 된 건 두려워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혁신적인 사업을 일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해당 사업군의 열성 소비자인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제품군에 대한 많은 경험과 농도 깊은 기호를 가졌기에 자신과 같은 예민한 사람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즐거워서 빨리 배울 수 있었고 디테일에 힘을 쏟을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을 버티고 기다릴 수 있었다. 기호에 따르는 삶은 성공의 확률은 물론이고 행복할 확률도 동시에 높여준다. 혼란한 현실 속에서 기호는 바람직한 삶의 이정표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호기심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이 행하는 과업에 무한한 호기심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호기심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에 다양한 단면을 살피도록 도와준다. 호기심이 발휘되는 원인 중 하나는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잘하고 싶기에 다양한 과업의 다양한 형태를 살피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잘하고 싶다는 의지가 깊으면 호기심 또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런데도 우리는 호기심이 가진 효용을 도외시한 채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 호기심이라는 무기는 생각보다 강력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을 향상시킨다. 호기심이라는 감정은 과업 향상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과업을 명확히 설정하고 도파민을 거름삼아 그 과업을 혁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이를 위한 방법론에 대해 지속적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경험. 니체는 그에 져서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고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며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하는 사람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마이클 크라이트는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작가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하버드 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후 뒤늦게야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경험은 전혀 낭비가 아니었다. 자신의 의학 지식을 활용해 124번이나 에미상 후보에 오른 의학 드라마 이하를 만들었다. 제임스 카메룬이 소년이었던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탐험 열풍이 불었고 그 또한 심해 탐사 연구자를 꿈꿨다.
10년 뒤 그는 영화 감독이 됐고 그때의 지식을 고스란히 활용하여 해상 재난 영화인 타이타닉을 만들었다. 개인의 모든 시간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지 않기에 모든 순간에 인사이트와 콘텐츠가 도사리고 있다. 이를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나와 타인의 생을 바꿀 위대한 추월이 탄생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추월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 타인과 자극으로부터의 고립. 진정한 공감에 대한 허황한 기대를 안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생을 소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많은 사람이 군중 한가운데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며 자신의 유일성을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개인의 목소리를 기대만큼 귀 기울이지 않는다. 자기의 처지에서 설득의 과정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상 대부분의 위대한 인물은 타인과 멀찍이 떨어져 외로이 지낸 몇 년의 시간 동안 생각의 깊이를 더해 현실로 복귀하여 큰 성취를 이루어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추방령을 받아 농가에 고립됐을 때 비로소 정치적 음모론에서 벗어나 위대한 저작인 군주론을 써냈다. 고립은 근원적으로 보고 듣는 일상의 비좁은 담벼락에서 벗어나 거대한 사유의 광야로 인도함으로써 결이 다른 사고를 하게 해준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신의 바닥이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누구든 만난다 라고 말했다. 역설적으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추월자들은 자신이 가진 내면의 바닥을 확인하고 단단한 내면의 토양을 다진 뒤 용수철처럼 재도약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다 내놓겠다고 말했다. 리드 칼리지 시절에 접한 플라톤과 호메로스, 카프카에 이르는 인문고전 독서 프로그램이 애플 컴퓨터를 만든 결정적인 힘이라고 밝혔다. 근래 인문학의 효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 시대에 쓰인 글들은 생각에만 몰두하는 것을 환희하는 분위기에서 쓰인 직업적으로 생각과 저술에만 몰두하는 천재 철학자들의 농도 있는 저작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난해한 글들은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끔 유도하여 생각의 근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인문학은 우리에게 폭넓은 사유를 유도한다.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면 자극과 단절된 고립 속에서 사유의 힘을 키워야 한다. 현재는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사업과 예술을 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만큼 생각이라는 자원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선발주자들이 관계와 지위에 심취해 혁신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할 때 조용히 내면의 힘을 다듬은 추월자들은 끝내 혁신을 이룩한다. 타인의 통치에서 벗어나 오롯이 스스로 힘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강력한 추월의 지렛대가 된다. 상상한 것을 현실로, 심상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미래를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 또는 자신의 낙관적 미래를 믿는 것이다. 성취를 이룬 대다수의 추월자는 후자를 택했다. 비관론자는 단연코 낙관론자를 이길 수 없다. 낙관론자의 성공 신화는 역사 속에 빼곡히 기록돼 있다. 상상한 미래를 현실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만큼이나 그 미래를 강하게 믿어야 한다. 믿음의 정도와 비례해 상상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 믿음만큼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강하게 믿고 다양하게 시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딛는 것. 추월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자기만의 루틴을 찾아서. 루틴은 하루의 리듬을 부여하여 감정과 상황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일상의 통제력을 강화한다. 또한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을 고정된 방식으로 수행함으로써 의지력과 주의력의 낭비를 막는다. 인지적 고착화 현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틴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되풀이되는 문제의 안정적 해결책이다. 심리적 부담을 느낄 만한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도 반복 수행하면 뇌의 회로들이 이에 맞게 재조정돼 수행을 쉽게 만들어준다. 반복 수행을 통해 어떤 일이 두뇌의 기저핵 수준으로 옮겨가면 우리는 다른 새로운 일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갖게 된다. 핵심적인 일을 자동으로 진행하게 만들어 온전한 집중력으로 다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압도적인 성취를 이루어낸 다수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그들만의 고정된 루틴이 있었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의 스케줄을 연구해온 작가 로라 벤더캠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의 임원들 가운데 90%는 평일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나 그들만의 루틴을 시작한다고 했다. 인생을 바꾸는 부자 습관 저자인 토마스 C. 콜리는 억만장자의 50% 이상이 업무를 시작하기 이미 3시간 전부터 일어나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들은 왜 이렇게 루틴에 집착할까? 첫 번째는 루틴이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루틴을 흔히 자유의 대척점에 있는 고리타분한 무언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립된 루틴과 습관화된 일상의 요소들은 의지력의 낭비를 줄여 생산적인 하루를 가능하게 한다. 습관이 형성되면 뇌 활동은 감소하고 생산적인 영역에 더욱 집중력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이라는 자원은 절대 무한하지 않고 대체로 총량이 정해졌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자발적 노력에는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한다. 억지로 무엇을 해야 한다면 다음 작업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의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습관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효율적인 구조로 바뀐다. 이를 신경과학에서 장기적 강화라고 부른다. 패턴화된 행동들로 인해 뇌에서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일주일 동안 한 사람과 10년 동안 해오는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반복한 사람이 의지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수년에 걸친 고정된 루틴을 통해 낭비될 수 있는 의지력을 아끼고 정작 심혈을 기울여야 할 과업 수행에 의지력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루틴은 하루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사소한 루틴의 성취로 하루를 예열하면 목표 달성 확률이 올라가 하루를 더 열심히 살게 된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다면 손실 회피 성향은 이 성공을 망치지 않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망치기 싫어 뒤이은 일정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대로 하루 중 준비했던 계획이 틀어지면 하루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 사람은 본디 불안하게 태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를 지닌 모순적 존재다. 그래서 성취가 확실시 될수록 그것에 노력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아침의 루틴을 통해 성공적인 아침의 성공률을 약간이라도 높이면 그 성공을 유지하고 싶은 심리가 발동하여 오후 시간을 더 활동적으로 보낼 수 있다. 세 번째로 루틴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하여 절제력을 높인다.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과식을 한다. 이러한 행동이 주는 만족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책임져야 할 결과는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수렵시대에는 절제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의 욕구에 충실한 채 살아온 것이다. 현재 우리는 선조들의 행동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수많은 유혹에 휘둘리며 즉각적인 만족을 쫓는다. 이 때문에 인간은 미래의 목표를 설정해도 하루의 유혹에 휘둘리게 된다.
목표 달성이 주는 만족감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틴을 통해 과업들을 잘게 쪼개서 수행하면 성취로 인한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간이 가진 본연의 단기적 만족 추구라는 약점을 상쇄할 수 있다. 최적화된 루틴의 배합을 찾고 그에 대한 확신을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 루틴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인생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변수로 가득해서 때로는 위기가 덮치기도 한다. 그래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은 크나큰 위안이다. 어떤 상황에도 차분하고 초연해져야 한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꽉 들어찬 인생에서 자신의 일상만큼은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통제감을 가질 수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일부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소개하지 않은 내용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기계발서임에도 참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는데요. 들으셨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직접 책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책을 읽고 영상을 만들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역주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도움을 청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을 찾고 각성하여 끝없이 시도하고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들어주시고 늘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방차차는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역주행의 예시가 되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